예, 저는 생김평가단 신진상이고요. 오른쪽 대표는 전일권 대표님, 예, 제 토마토 스쿨 전이라고 하는 전일권 대표님 모시고 수시 원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오늘 여러분과 이제 진정한 입시 전문가 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항상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수시 원서는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9월 9일부터 이제 13일까지인데, 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마감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려대랑 그래서 뭐 경희대, 그렇죠. 건국대랑 해서 몇 군데가 있으니까 실은 대부분의 대학이 13일까지 마감을 하는데 11일 날 먼저 끝나는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수시 모집의 전형 기간은 이제 12월 12일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대학별 고사 기간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보시고 있는 수능은 올해 잘 아시는 대로 14일까지 14일 날 실시되고요. 그리고 성적 발표는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3일까지, 예, 그래서 마지막 날 13일 날 많은 대학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4일부터, 그죠, 예, 쉽게 말하면 합격자 등록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6, 17, 18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4일, 15일은 토요일, 그럼 대학이 일을 안 하냐? 일을 한대요. 그 자기네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합격한 애들 중에서 위로 빠져나갈 애들, 점수 높은 애들이 있죠. 즉, 얘는 그런 애들한테 좀 이제 보니까 몇몇 대학 입학처에서는 전화를 하나 보더라고요. 네, 저 좀 등록을 하라. 뭐 그때 뭐, 네, 좀 뭐 특혜를 주겠다. 뭐 상대방 특혜를 주는데 뭐 해외 유학에다 교수 데리고 가고. 근데 그런 건 어디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이제 수시에 쉽게 말하면 미등록이 다 끝나는 다음에. 이제 29일 날 끝날 테니까 30일 날 취업을 해서 31일 날 시작입니다. 그래서 1월 3일까지 역시 여기도 서울대, 연고대랑 뭐 몇몇 대학들 아마 경희, 경북대가 포함될 텐데 이 대학은 1월 2일 날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월 3일 날 끝납니다. 네네. 그리고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군별로 면접 시험을 치르고요. 정시 모집은 7일 날 합격자 발표, 그리고 10일부터 10일까지 합격자 등록한 다음에 그리고 추합을 굉장히 정신이 길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안 뽑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방대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서울의 몇몇 대학들도 못 뽑는 인원들이 있어서 20일 날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입시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원관장님 모시고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6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N수생과 그 고3 입장으로 나눠가지고 좀 경험 많으신 원장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요. 일단 고3 얘기부터 하죠. 고3들은 저는 해마다 이제 원장님 느끼시게 그해 고3들이 일단 고3은 수시, 재수는 정시 요거는 공식처럼 맞아요. 사실 이건 거의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그건 해마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 드러났던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N수생이 역대로 폭증을 할 거고 이미 6월 달에 최다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는 정말 삼성전자 부장도 올해 수능을 본다. 그냥 수학과학은 이미 돼 있으니까 국어, 영어, 중부에서 최저 등급 채워가지고 한번 교과 전형을 노려본다. 뭐 이런 마인드로 N수생이 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진짜 노년층들도 의대를 가려고 다시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해일수록 고3들은 나는 수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정시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수시에 올인해야겠다고 수시에 더 투자를 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게 정설인데? 근데 과연 그럴까? 예년에 비했을 때. 오히려 저는 작년이 더 솔직히 제가 체감상 느낀 게 작년에 수시에 더 목숨을 걸고 수시에 더 상담했던 고3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 부분이 저조한 친구들은 다진 친구들은 수시 올인하려는 그 의사를 표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모의고사 성적 보고 정시를 놓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시 등급이 예를 들어 3점대 극초반이라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대 2등급 대 섞이는 아이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시를 공략을 하면 수시로 그 지원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 레벨을 2, 3등급 섞이면 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시 3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참 수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3등급 대 아이들이 힘들어 보여. 두 번째는 너무 많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 많은데 그 과정이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건 아니고 또 정시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수시 되면 입시가 끝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시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시를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최저가 있는 그 대학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한양대 학종에서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삼합 7이 이제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으로 삼합 8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희한하게 모든 것들이 자 학종, 교과든 내지는 논술, 뭐 학종이든. 교과 전부 다 삼합 8. 예. 이러다 보니 삼합 8이 맞춰지는 그 친구들은 또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전략을 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의 학생이 있고 수시에 올인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논술도 제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논술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능 최저가 나온 친구들이 더 유리하죠. 근데 논술 못해도 수능 최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는 과감하게 상향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수능 최저 문제죠. 여기서 현역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의고사가 6월 달에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현역들이 참 수능을 많이 못 본 케이스를 아마 원장님도 많이 보시고 저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수능을 못 보고 수능이 불안하다면 수시로 무조건 붙자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사실상 학종은 조금 확실하게 얘는 뭐 진짜 100%의 확률로 된다는 학종은 없잖아요. 교과는 있어도 사실 그래서 저는 6학종을 쓰는 학생들이 아무리 비교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6학종은 좀 자제하고 5학종 플러스 1 정도로 해서 하나 쓰는 학생부 교과를 찢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를 해서 수능에서도 어차피 9월, 10월, 11월 원서 쓰고 나면은 뭐 면접 준비한다고 해봐야 서류 준비하는 면접이야. 그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능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이제 최저 등급이 있는 교과 전형을 하나 정도 써라.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이드를 하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수능을 끝까지 놓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6학종은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제가 제가 서류를 받을 때 모의고사 성적을 꼭 참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성이 있는지 정시로서의 그거를 놓고 난 다음에 수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내신만 가지고 그거를 어느 대학 간다고 배치하는 거는 쉽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왔으니 수시로 이렇게 가라고 말하기는 양심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전략 최선과 차선과 차차선의 어떤 형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반응은 좀 좋고요. 그렇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컨설턴트 분들도 좀 그걸 고려를 하고 수시 정시를 좀 감안한 입시 전략을 펼쳐주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전 원장님도 그렇게 많은 학생을 수시 정시를 다 같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학생의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실 모의고사는 6월달 실패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률은 물론 낮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실제 그리고 재수생들이라고 수능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수생은 초반에 굉장히 페이스를 내다가 또 9월, 10월, 11월에 이상하게 또 페이스 조절 실패는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쫄고 그냥 그냥 이거 수시만 무조건 내야 되니까 하향 안전해가지고 내가 1등급인데 건대도 써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물론 1등급도 충분히 건대를 쓸 수 있는데 제가 건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상담을 했는데 오늘 친구도 일단 두려워해요. 일단 재수생이 늘었다와 그 다음에 수능을 다 잘 보지 않나. 그 다음에 현재 육모 모의고사가 내가 이런데 재수생 언니 오빠들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떨어질 수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 건데 떨어진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정시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복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이제 새로 잡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인데 학교 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시로 아예 몰아가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시 쪽으로 이제 가는 한 일부고. 그렇죠. 여기 있는 휘문고나 거의 수시 지원 끝나면 9월 13일 끝나면 아마 학교 부분이 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논술 보는 친구들은 이제 논술 준비한다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논술이라는 게 6논술 쓰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수능 최저를 맞출 겸 정시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는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펼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 안 들어가는 데도 있죠, 그죠? 정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조합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수능에서는 또 이제 문과이과가 이제 미적분 기하를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풀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확률과 통계로 표준 점수가 불리한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로 좋은 대학이나 뭐 상위 의대를 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근데 사탐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과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이과에 상탐으로 런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이과 중에서 사탐 쓰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진짜 과탐에서 진짜 등급받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일부는 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투를 선택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근데 투를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가 이제 적긴 적을 테니까 그러면 그 쉽게 말하면 표점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숫자가 적어서 내가 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것도 약간 모험을 하는 도박을 하는 거죠. 큰 모험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최저 맞추는 경우 3합 얼마로 이게 맞출 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과탐이 2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좀 잘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했겠지만 실전에서 이게 그 표절 쓸 때 내 점수가 미달됐을 때는 좀 후회만큼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수능 그 지원 선택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원장님은 어떤 전략이세요? 이번에 그러면 고3들은 작년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수시에서 쫄아서 그냥 근데 수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고3들은 수시에서는 어떤 낭만적 기대를 갖고 상향을 하고 그래서 한 웬만하면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 후반만 돼도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4합파를 맞추기 쉽진 않으니까 네네. 고려대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대부터 쓰겠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고려대 논술 100% 전형을 한번 써보겠다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마인드도 있지만 또 재수생과 연수생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하방으로 안정으로 꼭 붙는 데를 어딘가 쓰고 싶은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상향과 하방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걸 본인이 다 입시용어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어디가 입결을 찾아가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상담을 물려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정시에 그것도 분명히 가능성도 하나 열어두고 상향과 하방을 찾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힘들더라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 이게 팁인데 제가 컨설팅 할 때 이제 전략 펼치기 위해서는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죠. 팁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가 최저가 생기는 이 마당에서는 최저를 못 맞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점대 아이들이 한양대를 지원을 하고 자 해도 두렵다는 얘기죠. 최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현역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최하 마지노선이 건대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 건대 쪽이 올해 제가 터지는 거죠. 위에서도 건대까지 쓰고 밑에는 제가 건대 이제 올해 생각으로는 까지 쓰고 건대 부분이 조금 그 교과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내려 하향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대학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건대가 또 이제 자사고 특목 부분이 좀 선호도가 좀 몇 년 동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와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의 경합이 일어난단 말이죠. 학생 부정하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건대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유리한 어떤 전략이 많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향성을 좀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수능과 모의고사가 잘 되는 친구는 수시에서도 원서 쓰기도 편한 것 같아요. 편하죠. 그렇죠? 편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도 그게 기준이 되니까 좀 약간 든든한 부분이 있죠. 정시 부분도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대가 3합 8이라는 부분을 기준을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는 좀 학교가 홍대 부분은 3합 8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특이한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건동홍 이제 앞으로 그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동홍 그다음에 국숭세단 여기가 진짜 뭐 많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좀 끝으로 N수생들은 그냥 포기하고 정시만 매달리기는 또 사실 수시의 비중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지금 그 두세 건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상담을 좀 하고 있거든요. N수생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7 이렇게 여섯 이게 먹은 선생인데 네, 왜 여기 선생님이 왜 왔습니까? 라고 의대 가려고 했더니 이런 사연을 하세요. 1점 사실 그때 당시는 서울대 갈 정도의 내신이 서울교대 가잖아요. 네, 그랬었죠. 교대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교대가 한의대 간다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저 한의대 분석해갖고 정리를 해줬더니 대만족으로 이제 한의대 교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그때까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대 지원 전략을 해서 짜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과 성적이 좋은 고령자들일까요? 그런 친구들도 수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1.32 정도 안쪽에 있는 그 고령자들은 또 약대도 지원을 하고 뭐 학교가 좀 좁혔지만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짜서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지금 메디칼이 유행이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경향도 좀 있지 않냐. 그렇죠. 이제 교사분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해서 대신 한의사나 의사나 약사 같은 안정적인 전문직에 도전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참 이건 재수생뿐만 아니라 현역에게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내가 원서를 쓰기 직전에 9월을 모의고사가 있고 6월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부분 6월을 못 보면 9월도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일이죠. 근데 6월을 잘 보고 9월 못 보는 애들도 학생도 있고 9월을 잘 보고 또 6월 못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맞춰서 원서를 쓸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실은 뭐 6월보다도 이제 종합 과정 흐름으로 보면 9월 쪽에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11월가 가까웠기 맞습니다. 때문에 범위도 그렇고 9월 모의고사에서 출원해 보면 수능이 어느 정도 갈지 남은 기간을 재서 이제 그것도 학습 전략의 문제죠. 약점 보완을 어디로 할 건가 아니면 장점을 더 개발할 건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을 어느 선에서 올릴 건가 정시 이제 수능을 봤을 때 내가 키울 걸 계속 키울 건가 아니면 덜 키운 걸 더 키워가지고 합을 맞출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개인 어떤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죠. 또 이제 이건 N수생뿐만 아니라 현역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N수생은 정시까지 생각하니까 국영수탐을 다 그죠 모든 과목에 지금 매진하지만 현역 입장에서는 내가 최저 등급만 채우면 2과목 혹은 3과목만 집중해서 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도 있잖아요. 근데 혹자는 또 그거 실제 2과목만 그 난이도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2과목을 치르더라도 3과목을 치르면 4과목을 다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다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는 내가 만약에 수시에 좀 더 높은 확률이 있다,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 있는 대학들을 공략하겠다고 할 때, 그럼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과목은 버리고, 뭐 최대 2과목까지 버리고, 나머지 2과목 혹은 3과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필요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대신에 이제 탐구가 이제 탐이든 사탐이든 이제 바뀌어서 선택을 했을 거고, 이미 수능에. 그래서 탐구가 하나 들어간지 2개 들어간지를 또 대학에 또 다르니까 봐야 되고, 하나가 들어간다면 하나를 공략을 하는데 탐구가 성적이 또 올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영수보다 탐구 쪽에 더 집중을 하는데 하나 들어가는데 2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국영수 쪽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본인 진단을 이제 해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합 5나 2합 6, 2합 7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맞는데 이게 실수해가지고 2개 중에 하나가 또 미끄러졌다 하면 사실은 와르르 무너지게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가 변수인데 원래 영어를 애들이 수시에서는 영어를 등급 채우기가 쉬워서 좀 영어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수시 갈 학생들은 근데 지금은 영어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서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뭐 이제 1.4%가 1등급을 받고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82점 나오는 학생이면 그냥 2등급에 만족해야지. 그걸 91점 맞아서 그 1등급을 올리는 게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시점에서 영어 2등급이 1등급 쳐고 올린다는 게 참 힘들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영어로 등급을 올리려고, 물론 내가 78인 사람은 노력해서 81로 올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초반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그쵸,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생각만 하고 실제 올릴 수 있는 과목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국어가 이제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은 그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도 가정에서 보면 실제 문제 훈련이 좀 트레이닝이 덜 돼가지고 그 개념은 아는데 트레이닝이 덜 돼 있군요. 그 3등급, 4등급 머무는 친구 있는데 조금만 이게 변화를 주면 오른데 그거를 좀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접목해 가는가. 소위 말해서 공식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가는가, 이런 기본적인 센스 기르는 능력이 좀 더딘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걸 개발을 하시면 수학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수학하고 국어 부분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영어가 올리기가 더 힘들 그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좀 맞춰보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과생은 진짜 과탐에서 등급이 만약에 9월에서 안 나왔다 하면 과감하게 사탐론 해라. 어떻게 전원장님 지금 이제 지금 뭐냐면 만약에 수능 지금 접수 기간에 접수 끝나면 이제 문제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접수 기간 중이잖아요. 20일부터 해서 9월 7일인가 8일까지 접수에서 만약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병행하는 이과생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럴 경우는 만약에 접수를 이렇게 끝났다면 부모 보고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예 그냥 사탐으로 갈았었는지. 사탐을 아예 바꿨으면 그거를 끝까지 만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섹션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제는 전략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시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할 때 수시 한쪽에 올인하거나 정시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수시에서 정시도 생각하고 정시에서도 수시를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자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면접 전형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 그거는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면접이 없이 학생부 교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했을 때 정시 잘 나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 전형을 꼭 찾으시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조합을 혼자 짜기 힘들면 이런데 이제 의뢰를 해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런 걸 좀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참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봤어요. 수시 납치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교과 100으로 했을 때 그 끌려가지 마시고 그 전략 부분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이 상승세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시 공략할 때 면접 전형을 해서 수능 이후에 보는 어떤 면접일을 따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 수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9월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상승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네, 오늘 전일권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수시 원서 쓰는 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한번 중위권 학생들 건동홍숙부터 이제 국승세단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의대와 약대 쪽에 포커스했는데 사실 간호나 보건 계열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위한 좀 저희가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